안녕하세요. 저는 야세르 알하비브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죠.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했어? 물이 없어서 고생했다고? 맞습니다. 물이요.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그 물이 곧 생명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저와 제 가족은 그 물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어요. 저희 마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물이 가장 부족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과 가뭄이 오래된 메마른 땅,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타오르고 밤이 되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적막한 사막 한가운데에 저희 마을이 있었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지? 그게 저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늘 물을 찾아 헤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낡은 트럭에 커다란 물통을 싣고 몇 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막의 길은 마치 저희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차량 바퀴가 모래에 빠져 꼼짝도 못할 때도 있었고, 물통을 가득 채운 뒤 집에 도착하면 물이 반쯤 증발해 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물이 깨끗하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불투명한 갈색 물이 흔했어요. 마셔도 되는 물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그렇게 얻은 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물을 줄 때마다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물을 마셔도 괜찮을까? 아이들이 탈이 나지 않을까? 실제로 제 둘째 딸은 물을 마신 뒤 자주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지만 가까운 병원이 몇 시간 거리인 사막 한복판에서는 그조차 사치였습니다. 아이는 물 때문에 아팠고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 한 잔조차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하다는 게 단순히 목이 마른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가축도 죽고 농작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저희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소와 염소 같은 가축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물이 부족해지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농작물은 말라 죽고 가축들은 지쳐갔습니다. 저도 소 몇 마리를 키우고 있었지만 사막의 더위 속에서 물이 부족해지자 결국 한 마리씩 죽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조차 믿기지 않을 만큼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가 물 부족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지구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중동의 대부분 지역은 강도 없고 빗물도 거의 오지 않는 사막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거의 매일 4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겨울이 되어도 강수량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강을 기대할 수도 우물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바다에 물이 많으니 괜찮지 않냐고요?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면 염분이 몸에 축적되어 오히려 탈수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러다 우리 아이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말이에요. 한국 기술이 마을에 설치된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무슨 기술을 보내준다고? 설마 우리가 매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들어주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삶과 희망이었죠. 저희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음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국 기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해수담수화 기술로 우리 마을을 돕는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K-팝과
드라마 정도였거든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물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보낸 기술자들이 마을에 도착하고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설치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금씩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일을 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거대한 설비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처음에 저게 정말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주민들과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물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하나하나 들으며 플랜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기도 했죠. 염분과 불순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만 남게 됩니다. 한국 기술이 이 지역의 높은 염도와 날씨를 고려해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긴가민가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술을 설치하고 떠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플랜트가 완성된 날 저희 마을은 작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거대한 설비를 지켜봤죠. 그리고 드디어 플랜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깨끗한 물이 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물을 바라봤어요. 기술자 중 한 분이 웃으며 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이게 여러분의 물입니다. 제가 물을 마셨을 때 그 시원함과 깨끗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목에 걸리는 불쾌한 맛도 이상한 냄새도 없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야.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플랜트가 가동된 뒤로 우리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저희 아이들이었죠. 제 딸은 항상 물을 마실 때마다 배탈이 나곤 했는데 깨끗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건강해졌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또한 저희는 더 이상 매일 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시간이 생겼고 저는 가축을 돌보며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마을의 경제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농작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다시 거래되었죠. 물이 없으면 모든 게 멈췄던 곳에서 이제는 물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이 기술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물 부족 문제를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저희 기술은 적은 에너지로 최대한 많은 물을 생산하고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해 안전한 물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동의 높은 염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에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들어내는 걸 넘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기술이었어요. 플랜트를 관리하는 법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플랜트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유지보수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줬는지 모릅니다. 기술자들은 단순히 물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기술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마을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만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마음이 담긴 일이구나. 플랜트가 가동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딸이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을 봤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마을과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은 이렇게 말했죠. 아빠, 나중에 커서 나도 깨끗한 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사했죠.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물을 얻은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국의 해수담수화 기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이 왜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플랜트가 가동된 지 약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마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면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죠. 물로 인해 고통받던 과거는 어느덧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우리 마을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침부터 플랜트가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시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잠깐 끊겼나 보네. 곧 다시 나오겠지.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물은 나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고장난 건 아니겠지? 아니, 플랜트가 고장나면 어떡하라는 거야?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플랜트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동안 평화로웠던 마을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뒤바뀌었죠. 마을 이장은 기술팀에 연락을 했지만 모두들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이 없던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이들과 몇 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 와야 했던 날들, 오염된 물 때문에 아이들이 아프고 가축이 목말라 죽어가던 그때가 다시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불만 섞인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믿었던 게 잘못 아니야? 한국 기술이 좋다더니 결국 이런 상황이 오네. 심지어 플랜트를 향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린 그동안 이 기술을 너무 맹신했던 거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었지?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물은 어디 갔어요? 목말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다시 물 부족의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기술자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팀은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플랜트 주변을 꼼꼼히 점검하던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한편으로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기술팀 리더는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력 공급 문제로 플랜트가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쩌죠? 이게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겠죠? 기술팀은 다시 한번 진지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더 보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약속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작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기술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지만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몇몇 마을 주민들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저 역시 그들과 함께 장비를 나르며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기술팀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즉시 조달했습니다. 마침내 플랜트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관에서 물이 천천히 흐르더니 곧 깨끗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뼉을 치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자 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겁니다. 사람들은 기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한국도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 돕고 뒤술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른 나라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책임감과 진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플랜트가 복구된 이후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술의 복구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기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과
진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플랜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이건 우리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야. 이제 우리 마을의 사람들은 한국 기술이 준 선물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함께 온 책임감, 그리고 인간적인 헌신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이에요. 다시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온 날, 저는 우리 가족의 웃는 얼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물은 단지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새로운 삶을 주는 선물이구나.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우리 가족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었어요. 제 둘째 딸은 플랜트가 가동되기 전까지 자주 배탈과 피부 질환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오염된 물로 씻고 마시던 탓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샤워할 수 있게 되면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며칠 전 제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 그림 속에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우리 마을의 모습과 함께 가족들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딸은 해맑은 얼굴로 말했어요. 아빠, 저는 나중에 커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처럼 아프지 않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구나. 물 한 잔으로도 꿈을 꾸는 세상이 되었구나. 아이들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새로운 활력을 찾았습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서 농작물은 다시 살아났고 가축들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물 때문에 잃어버렸던 시간과 에너지를 되찾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죠. 제 이웃인 아흐메드는 예전엔 가축들이 말라 죽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을 최초로 농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물 덕분에 이제는 작물이 잘 자라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기술은 단지 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가 시장에서 수확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을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을만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해수담수와 플랜트는 이제 중동 전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UAE, 쿠웨이트, 오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감사를 느끼며 말하곤 합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희망입니다. 어느 날 플랜트를 관리하는 한국 기술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돕고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죠.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저희의 보람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연결된 더 깊은 철학이었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기술이구나. 플랜트가 가동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로 인해 고통받던 과거는 이제 잊혀지고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며 웃고 뛰어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 큰 꿈을 꾸고 있죠. 저는 이제 물탱크를 채우러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함께 깨끗한 물로 만든 음식을 나누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하죠. 아빠, 우리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이 질문은 제가 매일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고 꿈이었으며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플랜트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희는 그 플랜트를 희망의 심장이라고 부르죠. 그 플랜트는 지금도 매일 쉼 없이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했던 과거를 떠올리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한국과 그 기술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한국이 준 선물입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이 선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 기술이 만들어낸 이 기적이 전 세계로 퍼져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